나 부족함 없네 내 기쁨 넘치네 주와 함께 동행해 주 나의 아버지 멀리 계시지 않네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삼TV 카타콤 프로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시간으로요. 네, 멀리 계시는 여영 박사님 그리고 김신곤 박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신곤 박사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호연입니다. 네, 박사님 거기 어떻게 미국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그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다 좋지 못한 소식들이고 특히 그 대통령이 그 아주 욕심을 해가지고서 그 미국의 저 국세를 확장시키는 일로 지금 아주 정말 야단입니다, 지금. 뭐, 오늘도 뭐, 그, 스위스에 가서 디보 스위스에서, 다보스. 예. 네, 지금 뭐, 다보스죠.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그 여러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자기가 사람들을 다 제끼고 자기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잘 보여야만 그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기 회의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서로 파트너로 협조하고 또 잘 될 수 있게 원활히 그 협상이 잘 될 수 있게 진행을 한 건지 또는 또 트럼프가 고집스럽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지금 외칠 건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네. 제 트럼프를 지난번 우리 박사님 분석해 주셨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 하나로 풀어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셨고, 또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모든 어떤 그 중심 혹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면 이건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하고 좀 비슷한 그런 뭐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진단 내려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꼬이고 자기가 이겨야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돈 중요하지만은 더군다나 음.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집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은 어디로 가는지 또는 미국 때문에 또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건 역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힘에 대한 갈망 혹은 이런 것들이 괜히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억압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게 이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힘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한 갈망은 대개 그 사춘기에서
좀 미약하고 열등하고 기운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힘을 동일시 하려고 말이죠. 힘 있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뭐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사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힘 있는 집단에 합류해 가지고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즉 힘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약한 것을 좀 덮을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사춘기에 있는데요. 자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다 그것이 중립화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뭐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또 키우고 북게 채우고 자기애적인 성격을 또 칭찬해주고 그런 무슨 그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제 지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트럼프는 뭐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갈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제가 상장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특히 뉴욕에서 받아주지 않고 좀 돈은 있지만은 그 미국의 엘리트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성격 때문에 또 받지도 못하게 되죠. 그런 요인 때문에 자꾸 그 자기애적이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 예,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다 혹은 있을 수 있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해악이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거대한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영향을 받을 만큼의 거대한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장애적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그 인격 장애가 사회 구조적 모순하고 결합이 됐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지금 만들고 그게 전체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 인류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지만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와 또 계층 구조 속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트럼프의 어떤 자기애성 인격 장애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음. 사람들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트럼프와의 심리적 동조화 혹은 뭐 트럼프를 그 힘을 지향하고 힘을 숭상하는 트럼프를 오히려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렇네요. 네, 어, 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자기애적인 성격, 또 돈 많은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생기는 그의 특별한 성격, 이런 것들이 지금 마주치는 또는 서로 조응하는 세력들과 합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맞장구 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게 합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주 그 미국의 전통적이라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줄기가 있는데요. 즉 그 제일 처음에는 뭐 1800년도에 있었던 그 크루클루 KKK라고 있죠. 클루클럭스 클랜. 여기서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그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 그 물결을 타고
또 국가주의적인 것이 또 가세라고 한데다가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의 소위 그 화이트 이반젤리칼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인 그 복음주의적인 운동 이런 것, 이 보수 세력의 이런 것들하고 이게 합류가 돼 가지고서 그 지금 오늘의 그 소위 그 마가라는 그런 아주 극우적인 그런 단체 그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탑승해 가지고서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뭘 합쳐져 가지고서 생기는 그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마가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그것도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들인데 그걸 다루겠는데 그 앞부분 이제 얘기 말씀을 좀 더 조금 전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때에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든 있고 어느 때에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자. 실은 이게 2차 대전에서 일어났던 나치의 어떤 생각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없애야 돼. 뭐 자기들은 아마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더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악인들의 전성시대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되 좀 이렇게 그 밑에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인간이 권력을 잡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향하면서 함께 우르르 다 그냥 몰려 나와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가 돼버린 것처럼 또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자기애적인 또는 뭐 트럼프는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만인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에요. 소위 그렇죠. 병적 거짓말쟁이. 또 무슨 좀 반사회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또 밥 어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잘 해결을 합니다. 이럭저럭 우물쭈물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자기애적인 성격이 점점점 모강되면서 다른 세력들하고 합쳐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미국 자체도 사실 트럼프하고 지금 마주쳐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극우적인 보수 세력 그것들의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꽤 그래도 강력합니다. 뭐 저 전에 무슨 제가 말씀드린 그 KKK도 있지만은 뭐 버치 소사이어티라든지 말이죠. 또는 뭐 티파티 뭐 이런 줄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줄기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합쳐가지고서 이제 마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자랑 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술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마주쳐서 조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혼란은 세상을 자기가 일으키는 아주 주인공이 지금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가와 소위 말하는 네오컨저티브
그러니까 신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백인 기독교인들이겠죠,를 중심으로 한 네.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가의 배경이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일종의 알고 있는데 또 뭐 거기에 더해진 세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형된 세력들이 좀 있습니까? 그 워낙 두조 세력이 합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역사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서 말이죠. 서로 이렇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합쳐서 결혼을 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보수 세력하고 또 기독교에서 특히 그 소위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음. 기독교를 미국의 국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세계의 세력들이 전에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합치는 공작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유명한 그 목사 중에서, 아, 제리 젤볼, 아, 제, 리버, 네.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극우 세력하고 또 보수 진영하고 정치적인 보수 진영하고 합쳐가지고서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온갖 가지 모략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아주 타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제리 폴월의 덕을 받아가지고서 기독교에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뭐, 리버티 유니버시티 세운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때 그 표가 들어온 게요. 한 그때 기독교인들, 그,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3분의 2가 레이간을 찍었다고 그래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가가 크게 이겼죠, 그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많은 이제 소위 극우 세력하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이렇게 합치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그 계승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쭉 계속해서 오다가 이제 소위 특히 티파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합쳐가지고서 마가가 생겼거든요. 그 마가라는 것이 이제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하원이 의장하는 마이클 존슨 같은 사람도 철저한 백인 보수 어 복음주의자들고 복음주의자고 지금 부통령 했던 마이크 펜스 뭐 이런 펜스. 사람들이 다 철저한 아주 극우의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다 현재 부통령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벤스. 현재 부통령은 워낙은 캐톨릭입니다. 아, 캐톨릭인데 캐톨릭 중에서도 또 그런 극우 세력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저 밴스는 지금 부통령 밴스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음, 뭐 전도당했구나. 전에는 무슨 트럼프를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차차차차 이렇게 트럼프하고 한편이 되더니 아주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많아요. 루비오도 전에는 트럼프 막 비난하고 그랬죠. 테드 크루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다 한패가 되고 뭐 그중에서는 조금 또 갈라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저는 전에는 그런 극우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철저한, 아주 제일 고약한 극우주의자가 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변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참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 국제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 국내의 문제만 봐도 지금 미국 시민이 그 아이스의 총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해한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이제 마가 세력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몰아주고 또 지지하고 또 거짓말로 왜곡해가지고 그걸 합리화하고 이 자국민이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희생됐는데 그것도 백인 여성이 그렇게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그 지지하는 지지율이 40% 정도? 그리고 40% 넘는데요. 네. 그리고 올랐대요. 오히려 더 지지율이. 그렇죠. 그리고 그 요새 조금 올라갔. 네, 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 극악한 방식으로 내부의 적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이용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어,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1800년대 중반 예를 들어서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 남북이 분리되는 다른 나라를 만들면서 그렇게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이제 거꾸로 역습이 돼가지고 그때 남군, 남부, 기독교, 노예, 옹호론자, 또 남부의 보수 기독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제 다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공수가 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백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열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게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에서 평화롭게 이양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라 자체가 점점 트럼프 지지로 가는 세력이 더 강화되면서 또 그 반대의 반작용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분열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이 역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마가 세력들이 상당히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마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남부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쫓아가죠.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뭐가 있는가 좀 봤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 계통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개혁 그쪽에서 그냥 보수파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았는데 저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 엊그제도 캐톨릭의 그 최고급의 그 주기관들이 5명이 성명을 냈죠. 거기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전쟁식 나라 침략하는 거, 또 이민 단속을 하는데 지나친 폭력을 쓰는 거, 뭐 이런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성명을 캐థ릭에서 냈습니다. 뭐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난들도 많고 신문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는 많은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리고 강경하게 나갈수록
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올라가도 50%는 넘지 않습니다. 그 지지자들을 다 합해도 50%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아주 필사적으로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이기려고 말이죠. 지금 아주 열을 올리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론전에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돈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겁을 줍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또 실제로 처벌도 하고요. 조사도 하고 지금 뭐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방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게 또 없다고 뭐 별의별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다 나오는데 무슨 뭐 모게이지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걸어가지고서 그 법에 조사를 받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트럼프 편에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의 무기로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은 그래도 50%는 넘지 않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만이 지금 그 희망으로 지금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일까요? 뭐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봤는데 1년 그 본인 취임 1년 기념 뭐 기자회견을 했대요. 네. 온갖 자기 자랑에다가 저는 진짜 웃겼던 게 물가 잡았다. 물가 잡았다 자기가. 어, 이런 게 먹힐까요? 국민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은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졌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떠들어대면 물론 뭐 그걸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이게 뭐랄까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냈더니 더 큰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일기 때 트럼프 그렇게 해서 이제 재선이 안 됐는데 다시 이제 뭐 거쳐서 한 달이 거쳐서 재선이 됐더니 더 이상한 최악으로 지금 향해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난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물가가 잡혔습니까? 여기부터 궁금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그로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소비자에겐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올라와요. 뭐 전기값도 오르고 뭐 다 오릅니다, 지금. 그리고 오르다 못해 물건이 작아져요, 어떤 때는. 아, 맞아, 맞아. 예. 어. 그래서 한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고 돈을 벌려고 온 국민들이 야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affordability. 국민들의 이 생활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지금 물가 때문에 제일 약점입니다. 트럼프는 물가는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의견에는 이 상호 관세 정책이 있는 한 물가는 절대로 난 좋아지지 않고 그 대신 뭐 다른 경제 지표들은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큰 소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하는 것이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그렇죠. 예. 이기느냐 지느냐 관건입니다. 참 요전에 참 트럼프는 놀라지를 많이 하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진보주의 기독교 상원의원인데 여자예요. 음, 그런데 참 깜짝 놀란 것이 그 워런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워렌 보고 물어봤어요. 이 affordability, 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다급합니다. 아주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싸지는 지금 싸지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싸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르지 않은 것은 기름값은 안 올라요.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물가들은 다 올라가고 있죠. 국민들은 뭐 아주 절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미국 물가가 당분간은 안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 재선에서 아, 떨어지지. 저는, 재선이 아니라. 저는, 그 네. 물가가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관세가 뭐 이번에 대법원에서 관세, 상호 관세 법이, 불법이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매겨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근데 세상에 그래요. 올라갔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쉽지가 않죠. 네. 네. 아니, 지금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에다 관세 때리겠다 하니까 주가가 지금 2%인가 빠졌어요. 어젯밤인가 보니까. 어저께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유가 그거래요. 관세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왼쪽 그래서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게다가 이제 이번에 구라파 8개 국가에게 관세를 더 매긴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워낙 트럼프의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역행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인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예. 그,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정체한다는 거는 어떤 그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냐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자들은 더 어차피 더 많은 돈을 계속해서 더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의 소득은 더 늘어나고요. 어, 그리고 중산층이 계속해서 몰락하면서 특히 하위층하고 이제 계층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권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어, 극우화되고 보수를 더 지지하고 소위 말하는. 네, 네. 그 네, 1930년대도 보면 이제 경제 공황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라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나치즘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제 같은 것인데 무엇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 설명해주고 해결해줘야 될 비이성적인 설명이라도 그게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런 확실한 설명들을 원하고 그 확실한 해결책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몰락을 뭔가 심리적으로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제 요청되는 것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국가적으로 내부에 유태인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유태인들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죽이고 학살해서 재산을 몰수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됐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백인들의 나라가 되고 그럼 인종주의하고 또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결합해서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필사적으로 그 아이스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 했던 방식하고 되게 유사하다. 아이스가 그 저기 독일에서 나치 친위대처럼 SS처럼 그렇게 트럼프의 사병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행동을 제약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음. 음모론적 저는 관점, 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음모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못된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중산층을 몰락시킨다. 그래야 더 예, 자기들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에서도 윤석열도 그런 짓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만일 트럼프의 어떤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을 죽여서 자기 정권을 얻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 이건 진짜 최악의 정치인인데, 미국의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요.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진짜. 그저 그거의 특징 중에서 그 한 가지 제가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극우 세력들은 부자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특히 트럼프 정권은 그 점에서 철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워낙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또 억압받는 거, 또 소수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그 반대, 저그 음, 부자들 편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특히 제가 제일 화난 것은 뭐냐면 그 트럼프 정부에서 소위 그 US 에이드 가난한 나라에게 돈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 정책을 없애버린 거, 예산을 깎아버린 거 말이죠. 뭐 자기네들은 무슨 그 그 보수당들의 정책이 이제 그 작은 정부를 해가지고서 정부를 줄인다 해가지고 축소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명분 가지고서 아니 남이 아주 어렵게 빈곤한 나라에 있는 사람 밥을 굶는 나라가 있는 그런 나라를 돕는 돈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찬성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그 민주당에서 뉴라이트 척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전우영 교수님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위원장 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연락 와서 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그러셔서, 아유, 저야 뭐,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어떻게 나서서 그렇게 뉴라이트 같은 그런 일들에 나서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실은 기독교가 좀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양 목사님 같은 분 모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렸죠. 에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한 방에 어, 해결이 다 돼. 지금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러니까 강자에게 편을 드는데 그것도 트럼프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제 생각인데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까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미국 복음주의 어떤 계열을 보면 사실 빌리그레암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타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빌리그레암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리 퍼렐의 기독교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 메가처치 만들고 그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축복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그 권력자들과 재산가들의 종교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전환점.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굉장히 그 목사님 존경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교회에서 따라하는 건 제리 폴의 기독교예요. 음,
그런 네, 메가처치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모델이 되고 그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진 않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예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모델이 제일폴의 그 정치 종교 그리고 부자 종교, 권력 종교 그런 지향점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많이 있을지라도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적으로는 또 가톨릭은 또 안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 현실적으로 그런 종교 전체가 미국 종교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주의적 종교에다가 어, 그 자본주의에 결합된 종교 형태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도 그렇게 아주 자유롭진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톨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신교가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어, 존재가 뭐 정말 신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종교의 중심에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고 없어졌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 옛날부터 나온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야말로 분명하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이, 전 뭐, 그, 그 신도로서의 의견인데,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믿는 것도 문자 그대로의 성경,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교리로 삼아 가지고서 그거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반박을 할 때도 말이죠. 예수님 얘기는 안 합니다. 다 구약에 있는 구절들 몇 개 가지고서 저 해석을 하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문자적인 성경을 믿고 있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 요즘 그 극우 세력의 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뭐 냉전 시대에는 할 수 없었어요. 왜 사회주의나 뭐 전에는 공산주의죠. 그 진보적인 세력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말이야. 난 그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기독교가 사랑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움을 가지고서 싸우는 걸 보고서 말이죠. 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굴 미워하냐면은 그 동성애자들 미워하죠. 또 유색인종 미워하죠. 또 이민 온 사람이 미워하죠. 그 미워하기 때문에 총 가지고서 사람을 쏘고 하는 일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기독교가 사랑이 아니라 그 미움으로 바뀐 것 같아서 그것도 또 한심스럽고 왜 그렇게 진보적인 세력들을 공산당으로 몰고 사회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말이죠. 뭐 저 사람들이 이제 다 계획하는 것이 좌익 사회주의자들의 모략이다, 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나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그냥 사회주의자로 모는 거 보고 그러면 이건 정말 천벌을 받아도 난 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 박사님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아니, 우리는 박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박사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저는 아니, 이제 음,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 방송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정도로 그저 생략했습니다. 네. 어, 박사님이 이해를 못 하셔서라기보다는 진짜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정신건강의학 시간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아까 앞부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가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힘을 지향하고 물론 이제 뭐 그 그레이트하지 못하니까 그레이트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 어 소위 말하는 그 복음주의자들 그것을 지향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어 왜 도대체 그 힘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단 그 근원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제 사춘기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춘기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밝은 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막 그 적응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특히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 때. 어, 그런데 그 시절에 나름 이제 저도 힘을 지향할 수 있었던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정상인이 되고 나면 힘을 지향하기보다 어떤 그 좀 그래도 같이 잘 살아야지. 그래도 좀 서로 낮은 사람도 배려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고 행동일 것 같은데 도대체 이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도대체 물론 이제 성경을 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 왜 도대체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향하는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그 밑에 어떤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힘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 때 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랐을까?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문제일 테니까요. 글쎄, 왜 지금 트럼프 같은 못된 사람의 힘을 다들 쫓아가는지 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힘 있는 쪽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원이 될 것 같으면은 나도 힘 있는 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힘없는 약한 존재를 조금이라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무리한 표현이지만 좀 무식해서 그래요. 음, 뭘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 그냥 힘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두 번째고 그다음에 뭔가 좀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힘 있는 것을 좀 대체해가지고 좀 힘 있게 될 만한 그런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나이 이제 들어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막 공화당의 보수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이죠. 민주당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돈 없고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그저 양육 강식, 정글의 법칙식으로 강해져야, 그냥 진보 세력도 강해져야, 그리고 중도 세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 시민들이 강해져 가지고서 선거로
이것을 바꾸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이 생각돼요. 네. Just War Theory네요. Just War Theory. 지난번 우리 배운 것처럼.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본능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그 원초적인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 측면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이제 좀 멀리 있는 것이고 정말 가깝게는 공포거든요, 공포. 그리고 음. 힘에 대한 그 추구. 그 많은 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결국 인간은 힘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이나 힘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력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더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철학도 정치도 문화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그 주목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인류가 많이 발전해 왔다. 또 고차원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왔었다. 하지만 그 기반에 있는 힘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었다는 것인데 제국주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의 부도덕성을 아무리 지적해봐야 실제로 힘이 없으면 이제 제국주의 침탈당하고 거기에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힘이 있어야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힘 자체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거기에 조금 더 약간의 고차원적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다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힘들, 우리가 더 이상 주체적인 어, 결정권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힘들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런 기본적인 힘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힘들이 있어야만 어, 이 공동체가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안 좋은 극한의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힘도 사실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힘이라는 게 과연 물론 뭐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은 어떤 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었던 미국, 알고 있었던 미국, 공부했던 미국과 지금 미국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헌법이 바뀐 것도 없고 미국의 조직이 바뀐 것도 없고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 갑자기 독재 국가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헌법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그렇게 민주주의와 또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잘 보급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미국의 법이 아니었다. 법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생각들.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 유지해 준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마음, 윤리가 그걸 유지했었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 다시 말하면 포용하려고 하는 생각, 인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인류가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을 그때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다고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겁니다. 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위기들이 급격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종교는 그럼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을 막 강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어떤 세계에서 종교는 그럼 힘을 부추겨서 내가 더 큰 힘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중세처럼 종교를 가지고 힘의 정점에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인류가 정말 다 같이 사랑하고 공존하자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가치 체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종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느 종교도 막론하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근데 종교의 역할을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힘이 만연한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종교의 역할은 또 반대적인 어떤 그것이 조금 더 초월적이고 약간 더 고차원적이고 승화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주는 그 역할을 종교가 꼭 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그 공포, 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들을 승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미국의 기독교, 물론 한국의 기독교를 포함, 저는 아까 그 제리 포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한국에 이명박이 당선된 가장 큰 힘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때부터 더 구체화되어 버렸는데, 기독교가 정치에 확 달라붙는 게. 한국의 기독교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빠다복음이어서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저는 뭐 유럽의 기독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미국산 기독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천박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어떤 가치 실용주의라고 하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프레그마티즘, 그런 실용주의에 기반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김 박사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궁금해요. 뭐 뭐 사실 네, 한국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에서 뭐 황교안이라든지 정광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기독교를 내세우고 그러고서 정치를 하는 한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힘을 강조하는 이유가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그게 정도인데 그래도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저는 투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로 이겨야 그래서 민주당이 대다수의 양이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미국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좀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사실 지금 극우 세력의 지금 왕성한 이유는요. 길을 피는 이유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티파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백인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들의 무슨 그 양심이라든지 정의로운 생각 가지고만
대응을 할 것 같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식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좀 더 슬기롭게 우리가 사람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서 모인 세력들이 모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권을 투표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전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바른 길로 가는 첫 발디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것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이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 될 것 같으면요. 절대로 저 보수 세력들이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뭐 제가 잘 논의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좀 기득권을 갖지 않은 지금 정권을 가지고서 횡포를 벌이는 그런 정권이 아닌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방법이 투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순한 생각이지만은 요즘 막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휴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김 박사님. 네. 뭐,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했던 것인 것 같은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미국을 거쳐서 많은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이제 그런 미국적 형태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거기에서 오게 되는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큰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기독교 극우 세력도 문제지만 사실은 또 종교 요즘에 이제 이혼 선생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정치 세력하고 보이지 않게 결합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게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른바 이제 헌법적인 원리 원칙인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인데 어, 그것을 마치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끼친 해악도 있지만 미국이 끼친 공헌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음, 세퍼레이션 비트윈 처치 앤 스테이트. 그 정말 미국을 제대로 미국 기독교를 하려면은요.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계승해야 합니다. 미국화된 기독교를 제대로 한다 쳐도 미국이 인류 역사에 끼친 공헌 중에 하나인 그 정교 분리 원칙.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들이 그렇게 힘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기독교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수의 교회가 존재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특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저는 아까 우리 이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버려야 기독교가 산다. 예. 이 성경만, 문자적인 성경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은 모르고 결국은 아, 다시 제대로 된 복음의 어떤 전파라고 해야 될까?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고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정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건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적어도 정교 분리,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그게 기독교 뭐 어느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공공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는 그게 반드시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종교가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는 원칙 안에서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호영 선생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 종속되지 않는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응.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서 앞으로 세상이 좋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습니다. 음,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지난번 노킹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백인이에요, 백인. 근데 음, 보통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모임 한다 했더니 다들 피켓 들고 나왔는데 다 보니까 유색인종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숨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세상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길은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해 가지고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어찌됐건, 예,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미국의 희망은, 어떻게 트럼프를, 그,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제압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표로죠. 예, 투표로 제압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을 것이냐. 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도 한국도 여전히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여전히 그게 무슨 내란이고 그게 무슨 계엄이냐, 계몽령이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 뭐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요 무대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진짜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트럼프를 제어할 50% 이상의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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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님 뭐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투표로 투표로 정권 교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어, 정도의 민주당이 좀 힘내주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간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너무들 해.
좀 적당히 좀 하지. 어지간히 좀 하지 좀. 네. 어, 네. 네. 박사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요. 글쎄, 뭐, 저는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식은 자주 듣고 있는데, 제가 한국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지 한국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은 말이죠. 좀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열린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말이죠. 그 이 좀 다양한 세상을 다양하게 좀 보고 좀 열린 마음으로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그런 조금 더 그 양식 있고 좀 차원이 높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전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가지고서 트럼프의 기세를 꺾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예. 어, 비슷했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세상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 미국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저 이러다가 미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SNS 검사하고 이런다는데 미국 한번 우리 저 형님 계시니까 가야 되는데 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거 오늘 녹화 방송이지만 또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양희삼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